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과목 중에서 소방전기 일반 과목에 대한 핵심 이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전기 일반이라는 과목은 전기공학이라는 과목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학이라든지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송배전공학, 자동 제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소방전기 일반이라는 과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방전기 일반 내용 중에서 용어에 관련된 설명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교재에 보시면 전기이론의 기초하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소방전기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용어 설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하라는 말은 도선 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전기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기 입자를 전하라는 용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입자가 전하고 그 전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누고 전하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들이 모여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 한 개가 1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보통 전하는 퀀터티의 약자를 따서 Q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단위를 쿨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쿨롱의 그 전기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1쿨롱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대략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그 전기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전하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는 항상 힘을 갖게 되는데 서로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흡인력 또는 반발력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가지고 있는 힘에 관련된 그 내용을 얘기한 법칙이 뭐냐면 쿠울롱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쿠울롱의 법칙이 있는데 이 쿠울롱의 법칙이 전하 사이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쿠울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이 전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힘이 두 전하 사이에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력, 플러스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반발력, 서로 다른 극성에서는 흡인력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요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K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이때 Q1, Q2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작용되는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례상수 K가 정해지고 이게 R 제곱분의 Q1, Q2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요 K가 비례상수 K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4 곱하기 3.14 곱하기 입실론 제로, 요 입실론 제로라는 것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율은 뒤에도 또 설명이 나올 텐데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돼서 이 식은 9 곱하기 10의 9승의 R제곱분의 Q1, Q2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진공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0이라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요 말이 진공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전하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하라는 것이 전기 입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류, 도선 내에 흐르는 전류가 있다. 이 전류를 보통 I라고 쓰는데 전류는 이 전하들이 모여서 이동을 하면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하느냐,
1초에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는, 예를 들어서 1초에 1쿨롱이 이동했다 그러면 1암페어가 되는 거고 1초에 3쿨롱 이동했다 그러면 3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위를 쓰니까 쿨롱 세크 해서 요 단위가 쿨롱 퍼 세크가 됩니다. 전류의 단위가 쿨롱 퍼 세크. 우리가 말하는 암페어와 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류 입자를 밀어내는 힘이 전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볼테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류 입자를 밀어내는 힘을 전압이라고 하고, 보통 V라고 기호를 쓰고요. 이 전압이 전하 한 개를 밀어내는 힘인과 동시에 전하 한 개를 밀어내는데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전압의 정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Q분의 W, 전하 1쿨롱을 이동하는데 몇 줄의 일을 했느냐,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몇 줄의 일을 했느냐가 전압의 정의로 정해집니다. 얘가 그래서 줄 퍼 쿨롱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볼테이지 V, 요거와 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위가 쿨롱 퍼 세크가 암페어, 줄 퍼 쿨롱이 볼트, 요거를 묻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단위가 같은 단위인지를 선택을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저항이 같은 물질이라도 가늘고 긴 A라는 물질이 있고 두껍고 짧은 A라는 물질이 있으면 어느 쪽이 저항이 클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 전기 입자가 이쪽으로 통과할 때 얘보다는 가늘고 긴 쪽이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여기는 더 통과하기가 쉬울 거고 넓고 짧고 하니까 바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항의 입장에 보면 얘가 저항이 작은 거고 얘는 저항이 큰 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공식으로 따져보니까 저항 레지스터 R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면적과는 반비례하고, 이 길이, 이 면적이라는 게 이제 요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여기 단면적.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작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커진다. 그래서 요게 저항은 S분의 L, 요거를 S라고 안 쓰고 A라고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S분의 L 수식으로 저항의 정의가 정해지고, 이 물질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철이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률을 여기다가 곱해지면 이 저항의 기본 공식이 R은 low S분의 L이라는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하, Q, 전하, 전류, 전압, 저항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 정의, 요거를 잘 봐두고 단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보셔서 이 부분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반대되는 얘기가, 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느냐,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저항의 반대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G라고 쓰고 저항과는 반대겠죠. 이렇게 단위는 저항의 단위가 오음이고 얘는 모라고 씁니다. 모 또는 지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컨덕턴스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다. 거꾸로 R은 G분의 1이 되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관련 기출 문제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법칙으로 오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오음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음의 법칙에서 제일 기준되는 주어는 뭐냐면 전류입니다. 전류. 전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는 항상 전류입니다.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고 전류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되는 주어는 전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 그러면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요 공식이 오음의 법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을 옮겨서 V는 equal IR 하는데, V는 equal IR은 오음의 법칙의 부산물로 나오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I는 R분의 V, 여기에서 V는 IR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전류가 이 부분에 들어오면 여기에 흐름의 방해를 받아서 전류의 흐름이 제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저항인데, 저항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저항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연결을 하면 그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저항의 직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항 여러 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다.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R1, R2, R3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직렬로 연결하는데, 요거는 저항값을 서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R의 X까지 다 더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총 토탈 저항 값이, 합성 저항이 계산이 되는 거고, 이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면 병렬로 연결된 게 되겠죠.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나중에 전체로 합성 저항을 구해라. 전체 합성 저항이 RT가 나오면 얘가 R1, R2, R3, R의 X까지 가면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직렬처럼 R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쭉 더하는 것이 아니라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R의 X분의 1까지 더한 다음에 전체 분의 1 하면은 요게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소방설비 기사 쪽에서 자주 나오는 병렬 저항의 개수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자주 나오는 우리가 계산해서 필요한 거는 2개 정도 됩니다. 2개. 그래서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요 2개 정도를 미리 풀면, 예를 들어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요거를 계산하면 R1 플러스 R2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있을 때는 바로 요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 단계를 거치지 말고 바로 요 공식을 적용을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시험 문제, 기사 시험 문제를 이렇게 대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풀이하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시험 그 준비하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기를 접하는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항상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합성 저항을 구해서 이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선은 첫 번째 단계로 직렬과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을 잘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 요거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1법칙, 하나는 제2법칙이 있는데 얘는 전류법칙, 또 하나는 전압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류법칙은 한 점에 예를 들어서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임의의 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도 있고 나가는 전류도 있고 들어오는 전류 뭐 나가는 전류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전류법칙이고, 그 다음에 전압법칙은 회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회로가 여러 개가 연결돼서 막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전압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전압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전압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압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의 합과 이 부하에서 저항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하에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부분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로 내에서 전압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과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부분과 항상 그 합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이게 기본 오음의 법칙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 법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고 하는 전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만들어집니다. 전력 P는 예를 들면 1시간 동안에 얼마만한 일을 했느냐, 요게 전력의 기본 정의인데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아까 전압 같으면 V 같으면 일정 전하 1쿨롱의 전하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서 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전압의 정의로 나눠졌으면 전력은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전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 일에 다니는 줄, 시간에 다니는 세크 해서 요거를 줄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와트 하는 이 와트가 줄 퍼 세크하고 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류에서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 1쿨롱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 여기서 만들어지는 줄 퍼 쿨롱은 볼트, 그 다음에 줄 퍼 세크는 암페어.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의 단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물론 전력과 전압과 전류의 기본 정의를 나타내는 공식, 요것도 중요하고 여기와 더불어서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단위의 조합들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전력을 여기서 보다시피 이 P는 T분의 W에서 T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일은 PT로 이루어지죠. 요게 P가 또 다른 단위로는 VI도 되고 I제곱 R로도 만들어지고 R분의 V제곱도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I제곱 R로 된 거는 오음의 법칙에서 나와 있는 V는 이퀄 IR, 얘는 I는 이퀄 R분의 V에서 만들어져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력량을 따질 때는 I제곱 RT, 그래서 저항의 일정한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흐를 때 총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인데 요게 전력량을 물어볼 때 줄에 해당되는 단위가 만들어지고 얘가 와트고 얘는 세크니까 와트 세크 또는 줄, 다시 말해서 와트 곱하기 세크는 줄이다 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줄의 단위, 일의 단위를 열량으로 환산한 것이 H는 열량, H는 이꼴 앞에 0.24를 곱해서 I제곱 RT의 공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단위가 칼로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줄을 칼로리로 바꿀 때 앞에 0.24를 곱해주면 칼로리의 단위로 바뀌는데 이 관계가 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소자들이 있는데 그 전기에서 쓰여지는 소자, 말하자면 전기적 요소입니다. 전기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 요소가 있고 하나는 수동 요소가 있습니다. 능동 요소는 전원을 얘기를 해요. 전압원 또는 전류원. 전압원과 전류원, 물론 전압원, 전류원이 교류와 직류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전압원, 전류원 두 가지를 능동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들은 전류 입자를 본인이 직접 보내주는, 자기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보내준 전기 입자를 사용하는 수동 요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하입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R과 L과 C 세 가지가 있어요. 요 R은 우리가 얘기한 저항, L은 인덕턴스, C는 캐패시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기능을 알아봐야 되는데,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해요. 전기 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기 입자에 의해서 에너지를 열 또는 빛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고, 인덕턴스나 캐패시턴스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면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저장했다 방출한다 그러면 배터리를 생각을 하는데 배터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는 캐패시턴스 C에 해당하는 요소가 됩니다. 인덕턴스도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데 얘는 전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이 캐패시턴스는 전압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 전력은 I제곱 R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W로 치면은 WPT, 얘는 I제곱 RT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얘는 W를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데 WL이라고 치면은 2분의 1 LI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고, 얘는 2분의 1 C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합니다. 얘는 전압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얘는 전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전기적 요소, 수동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요소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능동 요소보다는 수동 요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를 설명하시라, 전기적 요소다 그러면은 우선은 전기 소자, 전기적 요소 그러면은 RLC 수동 소자를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요소라고 썼는데 수동 소자라고, 능동 소자, 수동 소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능동 소자는 정전압원, 정전류원, 수동 소자는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금 전기의 기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